칼륨은 섭취가 많아질수록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요. 사망률을 낮춰준다라는 연구가 최근 국내 한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칼륨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칼륨을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는데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성인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나빠지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좋은 칼륨을 못 먹게 된다니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음식에서 섭취하는 칼륨이 의외로 몸에 해를 덜 끼치더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왜 좋은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요. 신장 기능이 나쁜 신부전 환자인 경우 어떻게 칼륨 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륨은 물에 녹게 되면 전기를 전달하게 만드는데요. 이 전기 전달 작용은 우리 몸의 신경과 심장 박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몸에 칼륨이 없다면 사람은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칼륨은 우리 몸 세포 속에서 98%나 존재하는데요. 이 중 80%는 근육에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육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칼륨이 근육 수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에 칼륨은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죠. 또한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유지에도 필수적인데요. 특히나 대부분의 칼륨이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칼륨이 부족해지면 세포 속 수분이 말라서 심각한 탈수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칼륨 섭취가 많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질환인데요. 이 고혈압이 생기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각종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이 칼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 섭취가 높으면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임상 연구에 의하면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약 20%나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뇌졸중과 더불어 심장질환도 예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에서도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이 뇌졸중 발병 위험이 21%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에 세계적인 의학 저널 NEJM에 실린 하버드대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나트륨의 섭취가 1g이 늘수록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18%가 증가를 하고요. 반대로 칼륨 섭취가 1g이 늘수록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대 칼륨의 비율이 높을수록 쉽게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면 식탁에서 소금은 치우고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집어드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죠. 세 번째 이점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허리와 엉덩이뼈의 골질이 훨씬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칼륨 섭취가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뼈도 튼튼해지고 신장 결석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이라고 하면 칼슘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뼈 건강과 칼륨 섭취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칼륨 섭취가 많을수록 뼈 건강이 좋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칼륨이 우리 혈액의 산성을 중화시켜서 뼈에서 칼슘 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였는데요.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칼륨 섭취가 높을 때 뼈가 훨씬 튼튼하다라는 것은 관찰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칼륨 섭취는 그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대개 칼륨은 식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푸른 잎을 가진 채소에는 칼륨이 모두 많이 들어 있고요. 이외에도 감자와 고구마와 같은 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을 하는 경우 칼륨 섭취를 늘릴 수가 있고요. 칼륨이 많은 과일로는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자두 등이 있고요. 잎채소, 당근, 감자에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통곡물과 콩, 견과류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주로 질병이 있거나 약물 과용인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의 이상, 설사, 구토, 과하게 땀이 많이 난 경우, 마그네슘 부족, 이뇨제를 과용한 경우, 일부 항생제를 쓴 경우 이 칼륨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칼륨 수치가 낮아진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없지만 칼륨 수치가 매우 떨어졌을 때는 심각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극심한 피로, 근육의 경련과 근육의 힘 빠짐, 심장 박동 이상, 변비, 구토, 메스꺼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칼륨이 과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칼륨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은 경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운동을 심하게 해서 근육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약물 과용이나 화상 등에서도 이 칼륨 과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칼륨도 우리 몸속에 과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인데요. 우리 신장은 정상적일 경우 칼륨을 매우 빠르게 몸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나쁘게 되면 신장의 칼륨 배설 능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장병 환자들은 칼륨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칼륨 배설이 안 되니까 칼륨을 조금 섭취하라, 이 말 딱 들으면 참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